여러분, 주식으로 돈만 잃은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무너진 사람들 주변에서 한 번쯤은 보신 적 있으시죠? 처음엔 그냥 투자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잠을 못 자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기고 결국 빚만 남는 경우들. 이상한 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무모한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실했고 공부도 했고 의지도 강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비슷한 결말을 맞이해야 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으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대신 실제로 실패한 수백, 수천 명의 사례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공통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공통점을 모르고 있으면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언젠가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공통점만 정확히 피하면 주식으로 인생이 무너질 확률은 극적으로 낮아집니다. 실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접니다. 테슬라 투자로 초반에 100% 수익을 냅니다. 아, 나 주식 좀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부터 레버리지 쓸걸, 2배짜리 살걸, TSL3 살걸, 이 껄무새가 됐고요. 회사 공부는 뒷전이고 한방 확신은 커지고 점점 더 빠르게 수익을 원하게 됩니다.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 올인을 치다가 관세 빚 맞고 한 달 반 정도 정신병 올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몰빵을 하기는 했으니 또 테슬라다 보니 저도 버티긴 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절을 못하죠. 마이너스가 나도 계속 버티다 마이너스 70%, 마이너스 80% 돈만 잃은 게 아니었습니다. 일적인 집중력은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 피하게 되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 당시 저는 그때 거의 극도의 공포였죠. 마이너스 보이시면 보시겠지만 50%예요. 50% 넘어가는 순간 음해복리 뒤졌다 진짜 하면서 매일 불안에 떨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거든요. 진짜로. 마이너스 60% 넘어가는 순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 손절은 당연히 하지 못했고 다행히 빠져나가기는 했습니다. 이 위에 수익률은 가렸지만 정신병 걸릴 뻔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패턴이 거의 똑같습니다. 오늘은 주식하다 인생 망한 사람들의 소름 돋는 공통점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 주식으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0%일 땐 괜찮아. 마이너스 20%일 때는 조정이야. 마이너스 40%일 때는 여기서 더 빠지겠어? 하면서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을 타죠. 이게 대부분 주식을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인데 익절은 짧게, 손절은 길게. 뭔 말인지 아시죠? 좋은 주식 저점에 잡았으니 진득하니 기다려야 되는데 한 10% 먹으면 빼고 20% 먹으면 대박이고 사실 100%, 200% 갈 수 있는데 익절합니다. 하지만 손절은 비나이다 기다리고 내려가도 기관 들어온다 들어오고 돈 생기면 물 타야지 하면서 그나마 저점 잡으려고 차트 보고 결국 손절은 가장 바닥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법의 문제입니다. 심리죠, 심리. 결국 주식은 이 심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미 투자한 돈, 시간, 노력,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틀렸다는 사실보다 계속 버팅기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매물 비용의 오류라고 하죠. 2번, 레버리지를 시간으로 쓰기 시작한다. 두 번째 공통점은 레버리지를 장기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용대출, 주담대, 레버리지 ETF 다 포함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깐만 쓰자. 한 번만 오르면 된다. 지금 저점이다. 몇 달만 버티게 하자. 반대 매매 안 나가니까 괜찮아. 그런데 시장은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리스크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일단 대출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이자가 계속 쌓이고요. 하락이 급격하게 진행되면 반대 매매가 나갑니다. 반대 매매 뭔지 아시죠? 진짜 피똥 쌉니다 그거. 아니 떨어질 만큼 떨어졌는데 또 떨어져? 물 타서 평단 진짜 이빠이 낮췄는데 또 떨어진다고? 반대 매매 전화 오면 억장 무너져요.
증권사가 그냥 팔아요. 그냥 다음날 사라져요. 이게 코인 마진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는데 주식은 증권사가 전화로 팔게요 하고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멘탈은 무너지고 판단력은 점점 흐려지죠. 결국 시장의 변동성이 아니라 레버리지 자체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결국에는 손절을 하게 되고요. 3번. 숫자에 인생을 걸어버린다. 10억만 되면 끝. 이번에 2배 가면 내 인생도 끝. 한 번만 따블 치자. 따따블만 치자. 이 숫자들 전부 의미 없습니다. 지금 몇백으로 하시든 몇 억으로 하시든 이 숫자에 매몰되면 안 돼요. 9억과 10억의 차이는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비슷하거든요. 이 한국 사람들이, 이건 제가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그 카지노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돈을 잃는다고 해요. 중국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딴다고 했다. 이 바카라 게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이 줄이라는 게 내려오면, 줄이 뭐냐면 이 똑같은 게 연달아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은 기회구나 하고 빵, 빵, 빵 계속 올인을 쳐서 50% 봉우리로 수익을 먹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 나올까? 한 번 더라고? 이제 끊기겠지? 하면서 뺐던 금액을 줄입니다.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건 논외로 아까 익절은 짧게, 손실은 길게 이 맥락인 것 같고,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1,000만원으로 9,300만원을 땄어요. 그러면 많이 땄잖아요. 뭐 1억 딴 거랑 똑같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700만원만 더 따서 딱 1억을 채워야겠다. 이러다가 이 도박이니까 다 날라갑니다. 또 어디서 일확천금을 벌고 있다가 이 뒷자리 수를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가 다 날라가죠. 그런데 사람은 이 목표 숫자에 집착하는 순간 수익 실현을 못합니다. 이건 주식 쪽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이미 충분히 수익을 보고 있어도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팔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습관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 하나에 매몰되어서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4번. 자신이 옳다는 이야기에 중독된다. 망한 사람의 또 하나의 공통점, 자기 투자 스토리에 너무 취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이 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뭐 몇 살일지 모르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주식으로 돈을 좀 벌어서 이 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주식 왕인데 제가 너무 취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을 제가 21년도부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다닐 때 이 전 세계가 바뀔 거야 이러면서 이 스토리에 열광을 했죠. 이 회사는 무조건 성장한다. 이 산업은 이 시대의 흐름이다. 차트 보지 마라. 의미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전파를 하죠. 문제는 시장은 회사의 스토리, 이야기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이 심리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땐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사려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스토리를 붙잡고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도 있잖아요. 너무 한 종목이랑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5번. 감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결정을 한다. 주식으로 인생이 망한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감정이 무너진 상태에서 매매를 합니다. 포모랑 불안, 이 두 개죠. 포모가 오면 무지성으로 원인을 때립니다. 작년 장이 사실 나쁘지 않았거든요. 테슬라도 500불 전고점 돌파 직전이었는데 제 친구가 490불 때 뜬금없이 전재산 TSLL 올인을 때려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이왕 할 거면 횡보 중인 엔비디아를 건드려야지 뭐하러 전고점 가는 종목을 몰빵하냐. 포모가 온 거죠. 저도 그때 테슬라를 좀 분할적으로 익절한 상황이라서 테슬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전 340불 평단이니까 오르나 마나 맨날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같이 옆에서 보다가 눈 돌아가서 올인을 때려버리네요. 참고로 이 친구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샀고 350불 이때쯤 익절했습니다. 이게 포모 현상이고요. 또 반대로 불안 심리가 커지면 사람은 실제로 더 멍청해집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이 뇌에서 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하는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놓칠 것 같고 더 빠질 것 같으니까. 이게 반복되면 주식은 투자가 아니라 그냥 중독이 됩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하나 느끼셨을 겁니다.
주식으로 인생이 망하는 건 종목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레버리지를 오래 쓰고 숫자에 집착하고 스토리에 중독되고 감정 상태에 따라 결정을 할 때 인생이 무너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아직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은 돈을 벌기 전에 사람을 먼저 시험합니다. 오늘 이후로 수익이 아니라 생존을 기준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망하지 않는 투자, 인생을 지키는 투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